인수분해 좀 해보실까요? 인수분해. 먼저 해봅시다. x 마이너스 a 제곱하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랑 다음 놈은 x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 그러면? 그럼 일단 4개의 점을 다 찍어야 되죠. 수직선 상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3하고 9는 확실히 찍을 수 있으니까 찍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찍어야 돼? 마이너스 a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 누구 찍어야 돼요? a제곱을 찍어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달아줬어요. a가 뭐보다 커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찍어야 돼요. 그쵸? a제곱은? 그치, a제곱은 4보다 큰 쪽에다 찍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상황은 대충 모르니까 그냥 느낌상 a제곱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쳐보자 한번.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충 저렇게 치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 상황은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a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a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쪽 왼쪽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도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둘 다 뭐니까? 둘 다 빵꾸니까 다 와도 돼? 안 돼? 다 와도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그럼 결국에는 a 제곱은 몇 이하고 9 이하고 a가 몇 이한데? 3 이한데?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는 어렵지 않죠?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찾을 거니까. 가장 뭐한 거 찾을 거니까. 최대. 가장 큰 거 찾을 거니까. 맞아요. A 가장 클 때 얼마예요? 3밖에 안 됐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저 마이너스 했으니까 부분 바꿔야 돼. 그렇지. 돼요. 여기까지. 끝난 거 같은데 그냥 A 얼마면 돼요? 3이면 되죠? 맞아요. 맞죠? 넘어가 볼게요. 468번. 어디? 사실은 40번에 40번? 누나 생각하는 11번에 잠깐만. 우리 부등식 뭐 잘못 쓴 거 있어요? 어머, 아닌데.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정신 차립시다. 무슨 수 A? 정수 A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있긴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그 사이에 뭐만 없으면 돼요. 정수만 없어도 됩니다. 그럼 a제곱을 다시 세팅해 보세요. a제곱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빵꾸기 때문에 a제곱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몇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a제곱의 범위를 다시 세팅합시다.
그럼 결국에는 a 제곱은 10에 닿아도 돼요. 맞죠? 10이 또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긴 할 거지만 겹치는 데가 있지만 정수 없죠. 그럼 같은 걸로 요 친구는요. 쟤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a가 뭐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얘가 가장 작을 얘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수가 안 나오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만 만족하면 되죠. 그러니까 돼요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6, 8 안 쫄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잘 읽어볼게요. A를 출발해서 뭐를 따라서?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여서 어디에 도착하겠대요? E에 도착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지 않을 거래요. 그럼 경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내가 저번 수용도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거 그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A에서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B, C, D가 있어요. 그럼 B 기준으로 다시 대답을 해볼 건데 갔던 점은 못 지나가니까 A로 다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B에서 연결되어 있는 곳은 E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E, C, D가 있고 얘는 여기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E에 도착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C 기준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보세요. A, B, C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러면 어디랑 어디밖에 안 돼요? D랑 그렇지. 그럼 요거는 E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마지막 거 A, B에서 D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갈 수 있는 곳이 C랑 E가 되고 E는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요거는 E 이렇게 다시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일 때도 똑같은 경우의 수 아니에요? A에서 B로 가나 A에서 C로 가나? 그럼 여기 나온 케이스가 총 몇 가지인데? 5가지인데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해야 되겠죠? 점의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총 몇 가지? 15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70 전부 또는 일부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자꾸 경우의 수는 저런 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써도 된다고 안 된다고? 똑같은 숫자 써도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수 써도 됩니다. 그쵸?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웃 같은 숫자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때 만의 자리 숫자하고 몇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뭐 한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케이스가 총 이거밖에 없잖아요. 1 땡땡땡 1 있고요. 2 땡땡땡 2가 있고 3 땡땡땡 3이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그럼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1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그 뭐뭐밖에 없어요. 2, 3밖에 없어요. 그쵸? 이 수용도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2하고 3이 왔어요. 그럼 2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있어요? 그렇죠. 1, 3이죠. 3 다음으로는 1, 2 와도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1 다음 숫자는 2, 3 다 와도 되고요. 얘 다음 숫자는 뭐밖에 안 돼요? 요 쓴 게 뭐냐면 1, 2, 3 했고 여기다 뭐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2밖에 안 되죠. 1 못 쓰죠. 연속하는 거 못 쓰니까. 돼요.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3, 1 다음 뭐 올 수 있어요? 일 다음 숫자 뭐 올 수 있어요? 여기 1이 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2, 3 둘 다 와도 되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 2가 왔어요. 이제 여기 2가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숫자 뭐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가능해요? 6가지 가능하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좀 써볼게요. 2 이렇게 써볼래요? 땡땡땡 2.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그럼 이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요? 1, 3 가능하고요. 1, 3. 1 다음 숫자로는 2, 3 되고요. 3 다음 숫자로는 1, 2 다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2 다음에 올 숫자를 쓸 건데 여기 뭐뭐 올 수 있어요? 1, 3 다 되고요. 3 다음 숫자는 1, 2 써야 되는데 2 안 되니까 1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럼 1 다음 숫자는 또 마찬가지로 몇몇 가능하고 2, 3 가능한데 2는 못 오죠. 맞죠? 3, 2 다음 숫자는 1, 3 둘 다 가능해요. 얘도 몇 가지? 6가지. 그럼 마지막 거 안 해봐도 몇 가지겠어요? 총 몇 개? 18개 하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괜찮아요? 76번. 얘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은데 조금 상태가 조금 많아서 그래요. 잘 보세요. 나 여기서 그림 그릴 거예요. 그쵸? 어디로 갈래? 하면은 총 몇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처음 펜을 딱 찍었어요. 6가지 가능하죠. 6.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무거나 골라서 가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되돌아왔죠. 맞죠?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몇 가지? 4가지 가능하죠?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다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가고 이제는 외길이죠. 여기 올 수밖에 없죠. 밑에도 상황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거 한 번 더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하시면 돼요? 제곱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재밌다, 그치? 48제곱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5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괜찮아요? 82. 한번 해볼게요. 100부터 몇 가지? 500까지 무슨 수만 보겠대요? 홀수만 보겠답니다. 이때 각자리 숫자 모두 뭐 했으면 좋겠대요? 달랐으면 좋겠대요. 홀수잖아요. 그쵸? 홀수니까요. 끝자리가 몇몇몇몇으로 끝나야 돼요. 1, 3, 5, 7, 9로 끝나야 돼요. 그쵸? 근데 500까지잖아요. 그쵸? 500은 어차피 홀수가 아니죠. 그럼 난 몇 가지만 보면 돼요? 490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땡, 1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1땡땡부터 한번 해볼게요. 1땡땡 1땡땡부터 해보겠습니다. 써야 되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쵸? 그럼 그 다음 10의 숫자에다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0부터 몇 가지? 9가지 중에서 몇은 빼고 1은 빼고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경우가 조금 갈린다는 거 보셔야 돼요. 봐봐요. 내가 여기다 몇을 썼어? 2를 썼으면 여기는 아무 제약 없이 3, 5, 7, 9를 쓸 수 있어요. 총 4가지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2를 안 쓰고 몇을 쓰게 되면은 3을 쓰게 되면 요 뒤에 숫자는 5, 7, 9밖에 못 써요. 이해돼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이거 경우를 나누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좀 고급지게 써보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가지고 경우를 나눌 거예요. 얘 1. 얘가 짝수를 썼어요.
저 11자리 숫자에 뭐를 썼다고? 짝수를 썼다는 건 0을 포함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0, 2, 4, 6, 8 다섯 가지 가능하죠. 맞아요. 네. 그럼 그때 1의 자리 숫자는 아무 제약 없이 3, 5, 7, 9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쓸 수 있죠. 네 가지. 그래서 얼마? 총 2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수를 썼어요? 홀수를 썼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는요 3, 5, 7, 9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네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그리고 3개 다시 쓰면 돼요. 12가지. 이때는 그래서 총 몇 개 숫자 나온다? 32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한번 2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경우 나누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기준으로. 1번 무슨 수 썼을 때? 짝수를 썼을 때는 0, 2, 4, 6, 8 원래 5개인데 이미 썼어요. 그쵸? 그럼 4개 가능하죠? 홀수는 1, 3, 5, 7, 9에서 몇 개? 5개. 그래서 얘는 20까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무슨 수를 쓰면은? 홀수를 쓰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 1, 3, 5, 7, 9 5개 있는데 그쵸? 하나 썼으니까 남은 거 4개 중에 하나 또 써야 되니까 총 20개예요. 얘는 그래서 몇 가지? 40가지가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맨 앞자리 숫자가 뭐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숫자가 변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3땡땡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32가지가 있을 거고 4땡땡은 몇 가지? 40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결국 이거 둘이 더한 걸 2배예요. 72 곱하기 2에서 얼마다? 14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돼요 여기까지. 85번 해보겠습니다. 85.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요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이게 바짝 쫄죠. 식이 저렇게 복잡하면 그쵸? 그래서 얘도 경우를 좀 나눠 볼게요. 누가 봐도 짝수 홀수 얘기 나왔으니까 A, B, C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변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두 홀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합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우를 잘 나눠야 돼요. 겹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우를 나눌 때 뭐 하지 않게? 겹치지. 모두 홀수면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돼요. 홀수를 4번 더했어요. 그쵸? 무슨 수가 돼요? 짝수가 돼서 얘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셋 다 홀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면 겹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2개만 무슨 수인가? 홀수인가? 한번 해보게요. 2개만 홀수인가? 그러면 홀 짝이니까요. 첫 번째 숫자는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홀 짝이 되니까 이것도 답이 안 돼요. 맞죠? 그럼 세 번째 몇 개만? 한 개만 홀수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요. 맨 앞에 건 여전히 짝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짝이니까 얘는 답이 돼요. 당연히 셋 다 짝수인 거는 안 되겠죠. 요게 답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셋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 셋 중에 몇 개만? 하나만 홀수면 돼요. 빨리 해보시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일단 너네가 물어보셔야 되죠. A, B, C 중에서 누가 짝수 할래 물어봐야 되죠.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를 내가 짝수라고 했어요. 그럼 B하고 C는 반드시 무슨 수? 잠깐만. 한 개만 홀수니까 누가 홀수 할래로 물어봐야 되죠. 소리예요. 그럼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가 됐죠. 맞아요. 그럼 A에 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3가지. B도 짝수 올 수 있는 3가지. 3가지. 81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99. 영상 또안 봤네요. 1의 자리 숫자가 몇인 거? 5인 거 해보시겠어요? 우리 저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300을 일단 무슨 분해 하시고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시면요. 3의 n승 곱하기 2의 2n승 5의 2n승이 됩니다. 약수를 찾을 거니까 우리 저번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2의 네모 박스 곱하기 3의 네모 박스 곱하기 5의 네모 박스 요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 네모 박스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였냐면 0부터 이번에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2n까지가 될 거고 5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3만 달라요. 3은 몇부터? 0부터 n까지 다 가능합니다. 요 상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몇이려면 5가 되려면요. 5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는요. 요 친구는요. 1부터 2n까지가 가능해요. 즉 다시 5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5가 생겼죠. 그런데 1의 자리 5가 생겼는데 몇을 인수로 들고 있으면 2를 인수로 들고 있으면 땡땡땡 5 곱하기 2가 되니까 사라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오면 안 돼요. 쟤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3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얘는 이거 다 와도 되고요. n 플러스 1개죠. 5는 딱 여기까지만 2n개고 그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40. 요거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계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503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보세요. 1000원짜리 몇 개? 4개 있고요. 5,000원짜리 몇 개? 3개. 여기다 쓸게요. 1000원짜리 4개, 5,000원짜리 몇 개? 3개. 그리고 만원짜리가 2개 있어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지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방법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0원짜리 몇 장 쓸래 물어보면은 0장부터 4장까지 다 쓸 수 있죠. 5. 5,000원짜리는 0장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가 4 하시면 되죠. 만원짜리는 0장부터 2장까지 해서 3 하시고요. 0원을 지불하는 거는 빼라고 했으니까 안 쓰는 거 한 번만 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59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건 보세요. 아니 말이시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니 이게 말만 다르게 써놨을 뿐이에요.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나 거스름돈이 없는 금액이나 똑같죠. 이해가 안 돼요. 아, 우리 저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찾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게 즉 다시 한번 거스름돈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죠? 내가 700원 낼 수 있어요. 그럼 700원이 거스름돈 없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있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이렇게 단위가 뭐한 놈들은 겹치는 놈들은 내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만원짜리 2장을 내리면 5천원짜리 몇 장이 더 추가가 돼요? 4장이 더 추가가 되죠. 그럼 얘는 몇 장이 됐고 7장이 됐고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왜냐면 더 이상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못 내리죠? 안 겹치니까. 맞아요? 그래서 5 곱하기 얼마? 너네 이거 왜 5 곱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몇이겠어요? 그러면 8에다가 안 쓰면 안 되니까 하나 빼서 얼마? 39. 그래서 이거 두 개에서 얼마다? 98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질문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네, 프린트 꺼내시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프린트 꺼내시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요 17번 답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뭐 안 어렵다고? 그러니까 답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요 길찾기 문제에서 조금 잘 써먹을 수 있는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밑에다 따로 좀 그려볼래요? 간략하게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요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여기 서서 B까지 갈 건데, 뭐 할 건데? B까지 갈 건데 가장 빨리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가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빙빙 돌아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빨리 가는 거는 많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보도록 해볼게요. 잘 봐요. 요 지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가장 빨리?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 1이라 쓸게요.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밑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1로 도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왼쪽도 보세요. 여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다 1로 도배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저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냐면 가장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쟤네들이 합쳐서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이 지점은요. 밑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 둘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얘도 4가 되고요. 얘는 5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몇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얘는 6가지가 되고 얘는 10가지가 되고 얘는 15가지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지금? 승권이 이해됐어? 확실해? 그래서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몇 가지? 요 논리를 가지고 17번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거 잘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네. 하나, 둘, 셋. 좀 문제 한번 잘 보시면요. 문제 조금만 읽어볼게요. 지금 P하고 Q 지점이 공사로 인해서 진입이 뭐하고 있대요? 제한되고 있대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어디까지? B 지점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입이 뭐하고 있다고?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P로 가는 길이랑 Q로 가는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빠르게 이거를 그냥 지워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도로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입이 안 되니까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지금 요거 이해돼요? 이렇게 해놓고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볼게요. 1, 1, 1 여기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얼마? 1이 됩니다. 맞죠? 같은 방식 여기도 1, 1, 1, 1이고요. 여기 얼마?
여기는 3.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얼마? 4 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3. 여기는 6. 여기는 10. 맞아요. 대답 잘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오려면 여기밖에 못 오죠. 10. 얘도 10. 11. 그렇죠. 아래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11입니다. 맞아요. 또 채워볼게요. 이 얼마? 4. 얘는 10. 10. 얘는요? 어디서 올 수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밖에 못 와요. 그렇죠. 얘는요? 20. 그렇지. 21. 얘는요? 5. 그 다음 얘는요? 15. 15. 얘는요? 10. 11. 25. 25? 얘는요? 46.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해돼요? 할 수 있겠죠? 연습해보세요. 요거. 좋아요. 18번 보세요. 18번. 별표 치세요. 워낙 잘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되고요. 18번 옆에다가 쓰세요. 같은 색을 칠할 때 조심하자라고 써놓으세요. 원래 사실 이렇게 다 떠들어주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요. 일단은 무슨 색 칠하는 걸 조심하자고. 같은 색 칠하는 걸 좀 조심만 할게요. 이거는요, 사실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 제끼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갈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똑같거든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그 너네가 마음에 드는 알파벳 하나 골라볼래요? 어디서부터 풀어볼래요? A요. 좋아요. A부터 합시다. 몇 개의 색깔을 쓰겠대요? 5가지. 5가지. 그래서 A는 5가지가 되고요. 항상 이런 색칠 문제를 푸실 때는요, A 거 경우의 수를 쓰시고 색을 쓰세요. 빨간색 칠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 어디로 가서 칠할래요? 그래요. C로 갑시다. C는요, A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되고요. 빨간색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주황색 쓰겠습니다. 다음 어디로 갈래요? D나 B나 똑같네요. 그렇죠? B로 갑시다. B는 빨간색, 주황색과 인접하고 있어요. 또 색깔 못 쓰죠? 몇 가지? 3가지. 3가지 해서 요거 노 쓰겠습니다. 다음 어디로 갈래요? 2. 2 좋습니다. 자, 2의 별표를 쳐보세요. 자, 이제 2가 좀 중요해요. 2가 중요한데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요, 주황색과 노란색만 안 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곤란해져요. 그걸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갈라보세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감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얘랑 인접하지 않는 놈들 색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내가 E에다가 무슨 색을 칠하게 되면은 빨간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D는요, 인접하고 있는 색이 뭐밖에 없어요? 빨간색, 주황색밖에 없죠.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E에다가 빨간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E는요 빨간색도 못 쓰고 주황색도 못 쓰고 노란색도 못 쓰니까 뭐 이런 초록색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D에 인접하고 있는 색이 빨주초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되죠. 이래서 갈라야 돼요. 이래서 갈라야 되는 거 이해돼요? 돼요? 그러면 다시 얘네 둘은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 둘끼리는 합의 법칙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써보시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2에다 빨간색 칠한 건 한 가지죠? 그럼 3만 쓰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2에다 뭐를 안 칠하겠대요? 빨간색은 안 칠하니까 빨간색도 안 써, 주황색도 안 써, 노란색도 안 써죠? 몇 가지 가능해요? 2에 칠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때 D도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60 곱하기 7 해서 얼마다? 420이 됩니다. 이래서 18번이 낚시를 조금 많이 걸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거 딸려있는 문제들 잘 풀어보시면서 잘 공부해오세요. 알겠죠? 순열하겠습니다. 순열 나는 솔직히 교육과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조금 잘못됐다. 나는 사실 뭘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합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 뭐 그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순열은 보통 약자로 필요 써요. 순열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순열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NPR 이렇게 쓰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NPR이고요. 이때 P는요 permutation의 약자입니다. 진짜 쓴 단어입니다. 순열이 permutation이고요. NPR의 뜻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NPR의 뜻은요 N개 중 R개를 뽑아서 뭐해서? 뽑아서 나열한 것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순열 NPR의 뜻입니다. 맞아요. 이래서 나는 조합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N개를 뽑아서 사건이 몇 개 발생했어요? 2개 발생했어요. 그쵸? 뽑고 뭐 했어요? 나열했죠? 연속된 몇 가지예요? 2가지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급사건이에요. 고별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놈이에요. 이해돼요? 그때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 R개를 뽑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NCR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NCR이라고 쓰고요. 얘는 조합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조합이고 영어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컴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열하는 수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세 사람을 내가 쭈루룩 나열할 거예요. 맞죠? 맨 앞에 몇 명? 3가지. 그 다음 놈은 2가지. 나머지는 1가지. 그래서 3명을 나열하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귀찮아서요. R명을 나열해야 되죠. 말 뜻을 잘 보세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R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나열하는 거 R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R 팩토리얼의 뜻은 뭐다? R명을 뭐 한 거다?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PR은요 기본적으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왜 나중에 배우냐면요 NCR을 왜 나중에 배우냐면요 NCR 그 자체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3명 뽑을 거예요. 3명만 선택할 거예요. 몇 가지라고 물어보면은 계산 방식이 한 방에 땅 하고 안 떠올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NCR은 뭐 분의?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NCR을 나중에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돼요 여기까지? 나중에 조합을 배우시면요 P라는 수열을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로 해봐도 알겠지만은 뽑아서 나열이잖아요. 그쵸? 그냥 곱셈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가시면. 그러면 NPR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써보세요. A, B, C, D, E가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5명. 5명이 있는데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열시킬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맨 앞에 누구 올래? 5가지. 그 다음 누구 올래? 그 다음 누구 올래? 3가지 하시면 되고요. 상황상 우리가 약속한 기호로는 5P3으로 쓰겠죠. 맞아요. 5P3의 계산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NPR 계산의 끝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요걸 조금만 일반화해서 쓰면요. 뭐해서 쓰면은? 일반화해서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나열할 거예요. 몇 명 뽑아서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할 겁니다. 그럼 자자자자. 그러면 자리가 몇 개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그렇죠. R개 만들어 있으면 됩니다. R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 놈은? 여기까지는 쉽거든요. 그 다음 놈은? N-2까지. 요 마지막 놈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암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왜 그런지만 그냥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승관이 생각이 이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일 것 같아요? 네, 저기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맨 뒷자리를 남겨놓고 몇 자리 이미 썼어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잘 보세요.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3 자연스럽게 하죠. 왜 3이라고 해요? 이미 5명 중에서 몇 명 썼어요? 2명 썼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맨 마지막 놈은 이미 몇 명 썼어요? 몇 명 썼어요? 뭐라고? 뭐 잘 안 들렸어. 그쵸. 이미 R-1개를 썼죠. 전체 N개 중에서 R-1개를 이미 다 나열을 시켜놨잖아요. 그쵸? 그 남은 인원수는 N명에서 얘를 뭐 하시면 돼요? 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N-R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혀 외울 이유가 없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까지는 무리 없어요 지금까지. 그쵸? 근데 요 R 팩토리알 다시 돌아가세요. R 팩토리알은 말 그대로 R명을 뭐 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니까 R 곱하기 R-1 곱하기 R-2까지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면 몇이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얘도 아까 봐서 알겠지? 3, 2, 1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R 팩토리알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이렇게 가서 그냥 1까지 다 곱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저거를 조금만 활용을 해보시면요. 얘도요. 이 뒤로 몇 가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1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n-r 해서 1까지 보냈어요. 그쵸? 이거 근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린 아까 여기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쵸? 이런 거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얘로 뭐 하시면은 나누시면은 원상복귀 되죠? 맞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부터 해서 1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자는요 n 팩토리알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뒷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 줄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1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는 n-r 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말만 졸라 어렵게 써놓은 거지. 요 내용을요 여기 위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요 팩토리알에서 이 팩토리알을 나누겠다.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 계산 과정이 똑같죠? 승원 이해됐어? 쉽지? 쉽지? 그런데요 내용 정리가 아직 안 끝나요. 조금 더 쓰겠습니다. 내용 정리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0팩토리얼을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0팩토리얼의 의미는요 말로 일단 그냥 씹으려 보면요 몇 명 나열하는 거예요. 0명 나열이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0이어야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필요에 의해서 정확하게 1로 정의 내립니다. 얘는 약속이에요. 나한테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해줄까 말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나중에 감마 함수라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시면은 감마 함수를 하나 배웁니다. 감마 함수를 배우는데요. 저 감마 함수는 뭐 하는 놈이냐면은 벌써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은 3팩토리얼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4팩토리얼. 이때 가서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요거의 정의는 x 팩토리얼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저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자연수에서 무슨 수로 확장하겠다? 실수로 확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시 2분의 1 팩토리얼이 뭐냐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수도 되는 네!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 뭐냐? 물론 나도 이제 배운 지가 좀 너무 오래됐어. 저 감마 함수를 내가 언제 배웠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워. 대학교 1학년 때 저게 뭐 하면서 같이 배우냐면 오래간만에 딱 기억이 또 스멀스멀 나는구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요걸 배워야 돼. 이렇게 거지 같은 놈 하나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고요. 저 라플라스 변환은 늙긴 늙었나 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에는 아마도 요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S-T였나? 이게 이렇게 해서 FT, DS, DT였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저랬던 것 같아요. 저랬던 것 같아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너네는 공대를 가게 되면요, 저 라플라스 계산 변형 결과를 다 외웁니다. 코사인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냐? 코사인 아직 안 배워. 들어는 봤지? 중3 때 그치? 코사인 뭐 라플라스 변환은 뭐냐? 아니면은 너네 아직 안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요게요, 이 적분인데요. 적분이에요, 적분. 넌 적분 배웠지? 적분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놈이냐면은 곡선하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A부터 B까지 아니면 1부터 10까지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시면 요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런 거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이상적분 뭐 이런 것 좀 합니다. 이런 것 좀 해요. 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감마함수를 잘 정리하거든요. 그때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자꾸 유놈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부정확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썰이 있구나 대충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자꾸 0팩토리얼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0팩토리얼을 몇으로 정의를 내려놨더니 1로 정의를 내렸더니 저 감마함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 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감마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거 3팩토리얼 저 함수에다 집어넣고 계산 돌려보니까 6 잘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겠지? 빨리 대학 가세요. 대학 가시면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0팩토리얼 몇으로 정의 내렸고 이제 내용 몰라도 돼요. 0팩토리얼 정의가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0팩토리얼 정의가 1이고요. 그래서 NP0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러 말이 이상해요. n명 중에서 몇 명 뽑아서 0명 뽑아서 뭐 하겠다? 0명을 나열하겠다. 말이 졸라 이상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렸던 요 팩토리얼 NPR의 팩토리얼 정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요, 얘는 정확하게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면서 얘도 깔끔하게 1입니다. 잘 정의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울 거는 내용적으로 외울 거는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일단 내가 막 중구난방으로 다 써놨으니까 요거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요. 요거 표시해두시고 요게 1번이에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어찌됐든 간에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해야 되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NPR 계산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얘를 하게 될 거예요. 요걸로 계산할 겁니다. 앞으로도. 나 앞으로 계산할 때 OP상 계산해라 할 때 나 이따구로 안 쓸 거예요. 알겠죠? 그냥 저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아셔야 돼요. 얘 계산 결과가 이거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얘가요 그냥 외워야 돼 이런 느낌 아니라 얘가 증명할 때 좀 쓰여요. 증명할 때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 등식 증명할 때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 n-r팩분의 n팩 하시고요. 저 뒤에 쓰여져 있는 거는 외우시면 되겠어요. 0팩은 얼마고? 1이고 np0도 1이다. 그거는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요 정도 숫자, 그러니까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그냥 외우세요. 차라리 그게 원래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요. 그냥
한 김에 다 써보겠어. 제일 작은 것부터 2팩 얼마예요? 2.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3은 6. 4는 24 5는 120 6은 220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1번은 120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죠? 맞죠? 3번도 너무 맞아요. 그렇죠? 4번이 틀렸겠죠? 4번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5P2는요 5 곱하기 4고요. 5P 몇은?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아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5번 같은 거 하실 때 요거 쓰시는 겁니다. 5번 같은 거 할 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5번 MPR은요 n-r 팩분의 n팩이에요. 그쵸? 그런데 요게 n 곱하기 n-1 pr-1이랑 똑같냐? 이거 한번 적용해서 써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n 곱하기 분모부터 쓸 건데요. 분모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요. 분모는 얘네 둘이 뭐 했어요? 뺐죠. 그래서 빼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분자가 n-1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분자끼리 한번 잘 보시면요. 1부터 n-1까지 곱해 놓은 거에다 n을 하나 더 곱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그냥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 그러니까 공식 증명할 때 많이 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잠깐 쉬시고 순열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열 별로 안 어려워요. 전부 다 고별 법칙이어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해만